자, 사단원의 제일 먼저 이제 큰 제목이 동적 평형이에요. 동적 평형을 보기 전에 가역 반응을 배워볼 거야. 자, 정반응과 역반응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정반응. 자, 화살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되는 게 정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이잖아. 네,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반응이죠. 네, 이거를 정반응이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반응은 화살표 왼쪽으로야. 그래서 이건 거꾸로 음, 생성물이 반응물로 변하는 반응이에요. 자, 요거를 정반응과 역반응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또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어. 용어의 정리라고 생각하면 되지. 가역 반응, 이건 뭐냐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역반응이. 음,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화살표가 쌍화살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정반응,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불러. 근데 이 가역 반응은 엄청나게 많아. 우리 생활 주변에. 자, 굉장히 쉽게 물을 끓여. 뭐가 돼? 수증기가 수증기. 되지. 근데 네, 수증기 냉각해. 다시 물이 되잖아. 네, 이런 것들이 모두 가역 반응이거든. 자, 화투에 가면은 이 가역 반응을 따지는 방법이 나와요. 그걸 평형이라고 해서 따지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화학투에서는. 근데 이 가역 반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단 말이야. 음, 너무 많으니까 이 종류 가역 반응을 다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 대신에 비가역 반응을 알면 되지. 자, 비가역 반응은, 자, 요게 화살표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역반응이 불가능해. 그래서 정반응만 가능한 반응이야. 그러면 비가역 반응의 종류를 좀 외워버리는 게 조금 편해요. 자, 첫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야. 자, 우리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연소 반응이 있죠. 네, 연소 반응 대부분 연소를 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비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 재도 나오고 이산화탄소 나오고 물이 나오는데, 자, 재하고 나무 그 태운 재, 이산화탄소, 물을 다시 막 섞어 놓으면 나무로 다시 만들어지나? 아니요. 절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비가역이라고 불러. 그리고 음, 또 뭐가 있냐면 금속하고 산을 반응시키면 수소기체가 나오거든. 이런 것도 비가역 반응이지, 당연히.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자, 중화 반응. 우리 4단원에서 이제 중화 반응을 아주 굉장히 자세히 배울 텐데 산과 염기의 반응 있죠. 네, 요것도 역시 비가역 반응이고, 세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고 부르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가역, 비가역을 따질 수 있어. 자, 그렇다면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화학 평형을 배울 텐데, 자, 이게 동적 평형이에요. 동적 평형이라고 하자. 동적 평형 중에 화학 평형도 들어가니까. 자, 동적 평형이 있는데 이 동적 평형의 뜻이 뭐냐? 동적 평형.
자, 여기서 동적이다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반응이 일어나.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근데 어느 반응에서만 따지는 거냐면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예요. 자,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이에요. 않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반응은 일어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데 그 두 속도가 같아요. 자, 네. 그 동적 평형에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몇 가지를 배우냐면, 자, 두 번째 동적 평형의 이제 종류인데 증기압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증기압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증기압 평형이라고 하느냐면 액체를 가만 놔두면 액체가 날아가서 증기가 되지. 네. 자, 그런데 이 증기는 다시 액체가 될 수도 있거든. 음. 그래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액체가 증발하는 속도와 그때 만들어진 기체의 응축 속도.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 자,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예요. 더 네.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증기압 평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증기압 평형을 그림으로 선생님이 그려보기 위해서 이런 모형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자. 자, 여기에 비커를 놓고 비커 속에다 물을 집어넣어요. 자, 물이 이만큼 들어있어. 그리고 여기서도 상태 변화를 보는 거야, 그림으로. 네. 자, 물이 이만큼 있었는데, 자, 여기에 또, 자, 이렇게 밀폐된 상자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야. 지금 네 개의 그림이 최초에 물이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야. 근데 첫 음. 번째 그림이 변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t가 0일 때야. 초기. 이건 t1, 이건 t2, 이건 t3. 자, 처음에 t가 0일 때 보자. 비커에다 물을 담아놓고 밀폐된 용기 속에 집어넣었어. 이 속에는 수증기가 있어, 없어? 최초에 수증기 있어? 아니요. 없잖아. 네. 수증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수증기가 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네. 그래, 여기에 있는 물이 이제 최초에는 날아가는 속도밖에 없어요. 자, 요 표면에 있는 게 네 개가 날아가려고 한다고 보자. 증발이야, 이거는 증발 속도. 네. 증발 속도밖에 없어. 자, 그런데 T1이 되었더니 물이 요만큼 줄었어. 자, 줄면서 요 안에 수증기가 이제 생겼겠지. 네.
자, 그런데 이 표면에서는 날아가려는 속도는 여전히 화살표가 4개야. 똑같아, 처음하고. 근데 바깥에 있는 수증기가 이제 들어오려고도 하겠지. 네. 이게 증발 속도가 날아가는 거면 이건 응축 속도라고 음. 불러요. 또는 응결 속도라고 해도 돼. 같은 말이야. 네. 자, 근데 T2에서는 이제 물이 더 많이 줄었어. 자, 물이 더 많이 줄고 날아가는 화살표 4개, 들어오려는 화살표도 4개. 자, 이런 상태가 돼. 이때가 평형이 되는 거예요. 음. 봐봐, 날아가려는 증발 속도 4개, 들어오려는 응축 속도 4개. 똑같지? 네. 근데 이 다음부터는 평형이 된 다음부터는 자, 요것도 변함이 없어. 날아가는 거 4개, 들어오는 거 4개. 자, 그러면 물의 양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겠지. 네. 요것도 평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상태를 이제 그림으로 알아봤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자. 자, 시간에 따른 여기는 속도의 그래프인데 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정한 속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속도냐면 증발 속도야. 음. 자, 증발 속도는 표면적이 넓어지면 더 빨라져요. 네. 근데 표면적이 일정하니까 날아가는 속도는 일정해. 근데 처음에는 응축 속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0이지. 네. 0에서부터 이제 수증기가 많아질수록 응축 속도가 증가하다가 딱 만나게 돼. 이 이유가 이제 평형이 되는 거지. 이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커 속의 물의 양은 어느 때가 제일 많니? T가 T가 0일 0일 때가 때. 그렇지. 제일 많지. T1, T2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다가 T2하고 T3는 똑같죠? 네. 이거 B컷 속의 물의 양을 따진 거야. 그 네. 다음에 자, B컷 속이 아니라 이번에는 용기 속의 수증기의 양. 수증기 양은 T가 0일 때가 0이죠. 네. 자, 이렇게 되지. 네. 네, 이게 바로 증기압 평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음. 이 속에다가 물의 양을 더 늘렸다 그래서 수증기의 양이 늘어날까? 아니요. 아니죠. 이 네. 수증기 양은 공간의 크기가 변하면 수증기도 더 많이 들어가겠지. 네. 근데 이 공간의 크기가 일정할 때는 수증기가 포화될 수 있는 수증기가 일정해요. 네. 그래서 액체 양을 늘린다 그래서 요 안에 수증기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야. 알겠죠? 네. 요게 증기압 평형이에요. 별거 아니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용해 평형으로 들어가자. 세 번째 이제 용해 평형. 자, 용해라고 하는 건 용질이 용매 녹는 현상이 용해예요. 그러면 이제 용해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용질의 용해 속도와 녹아있던 용질의 석출 속도 같은 상태예요. 자, 석출이라는 것은 용액 속에 녹아있던 고체가 알갱이로 다시 고체로 만들어지는 게 석출이지. 네. 자, 그랬을 때 용액의 종류에는 불포화 용액이 있어.
자, 불포화 용액은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 중에 누가 더 크겠니? 용해. 그렇지. 불포화니까 더 녹기 시작한단 말이야. 더 녹아. 더 많이 녹기 위해서는 용의 속도가 더 커. 근데 음, 포화 용액에서는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어때야 돼? 봐요. 같아야 되겠지. 네. 이 상태를 용의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음, 그러면 이제 용의 평형에서 우리 실험을 하나 배워보자. 어떤 실험을 배우냐면 이런 실험을 하나 해볼 거예요. 자, 요게 백설탕 포화 용액이야. 자, 백설탕 포화 용액이고 고체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속에다가 흑설탕을 집어넣어 놨어. 자, 이렇게 흑설탕을 집어넣어 놓고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 놨어요. 결과는 어떤 결과가 생길까? 백설탕이 나중에 석출이 되는, 어, 그러면. 흑설탕이 녹다가, 자, 그래서 용액 색이 백설탕 색이 아니고 색이 갈색으로 변해요. 음, 그러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럴 수 있잖아. 흑설탕이 하나 딱 빠져나오는 동안에 백설탕 하나가 싹 석출이 될 수 있지. 네. 물론 여기에서 다시 백설탕이 빠져나오고 흑설탕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어때? 바깥에는 백설탕 분자가 많고 고체에는 흑설탕 분자가 많으니까 흑설탕이 빠져나올 때 백설탕이 달라붙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고체에는 자, 흑설탕 분자하고 백설탕 분자가 같이 있어요. 그렇겠지? 네. 근데 용액 속에는 용액 속에도 흑설탕 분자와 백설탕 분자가 같이 있겠지. 음,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가역 반응에서의 평형이 되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예를 들 수 있어. 거기에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NaCl, NA가 원자량이 23짜리 이 포화 용액에다가 고체 NaCl 24짜리를 넣어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고체 속에는 NaCl 23짜리도 있고 NaCl 24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용액 속에도 NaCl 23짜리도 있고 NaCl 24짜리도 있고 자 음, 근데 용액 속에 있는 놈들은 요 놈들은 이온으로 이온화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Na 플러스가 23짜리 Na 플러스가 24짜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음, 됐니? 네. 이게 용의 평형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화학 평형. 자,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농도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이거를 우리는 화학평형이라 하고 화학평형에서는 있지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반응물도 존재해야 되고 생성물도 존재해야 되겠지.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이야. 음. 보이는 상태. 자, 요거를 화학평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가 화학평형에서 시간과 농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잖아. 그러면 시간에 따른 농도는 자, 처음에는 반응물만 있겠지. 네. 반응물이 점점 생성물로 변하니까 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일정해지는 건 반응물에 대한 농도 그래프고 처음에는 생성물은 하나도 없었지. 네. 그래서 생성물은 점점 증가하다가 늘어나다가 일정해지는 게 생성물에 대한 농도에 대한 그래프야. 근데 이제 시간 속도의 그래프.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라 속도 그래프가 자, 처음에 반응물만 있을 경우에는 자, 생성물이 반응물 되는 속도는 0이죠. 네. 왜냐하면 정반응만 일어나 반응물밖에 없으니까. 근데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역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반응 속도는 감소하다가 일정해져. 이게 정반응 속도야. 그 다음에 역반응 속도는 처음에는 0인데 증가하다가 일정해져. 이게 역반응 속도가 되고.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속도에 대한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됐니? 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실험을 하나 또 배워볼 거야. 실험. 자, NO2 이산화질소 기체는 N2O4 사산화이질소 기체가 될 때 요게 젓갈색을 띠고 요게 무색을 띠거든. 자, 그런데 자, 시험관에 NO2 기체만 넣어뒀어요. 자, NO2 기체만 넣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고 놔두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젓갈색이 점점 옅어져. 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멈춰요. 왜 그러냐면 무색에 N2O4가 생기기 때문이야. 네. 그러므로 색깔이 점점 옅어지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엔 거꾸로 시험관에 자, N2O4 기체만 넣어뒀어요. 이렇게 넣은 경우는 어떠냐? 무색이 젓갈색으로 진해지다가 멈춰요. 진해지다 멈춘다. 왜? 젓갈색에 NO2가 생성됨으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학 평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평형은 이렇게 해서 쉽게 끝낼 수 있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또 지우고. 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산과 염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화학에서 있지 또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산과 염기에서 나와. 딱 한 문제 나오거든, 수능에서도. 음. 만약에 산과 염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 버려라라고 하거든. 음. 1단원의 문제 양적 관계 하나 하고 버릴 문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1단원 양적 관계, 4단원에는 산염기 중화 반응 문제. 이 두 문제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버리고 푸는 거야. 음. 그리고 나서 수능 점수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 맞춘 다음에 가장 번호가 적게 나온 거 두 개를 같은 번호로 찍어. 음. 이렇게 푸는 거야, 실제로. 네. 그러면 점수 관리가 되거든. 음. 그러면 1등급 나와요. 나머지 다 맞으면. 그쵸. 두 문제 틀려도 1등급 나올 수도 있거든. 문제가 어려울 때는. 근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 맞으면 1등급 확실하지. 자, 네. 그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서 그래도 잘 배우면 애들이 풀 수 있어. 자, 산과 염기. 첫 번째 산, 두 번째 염기. 자, 정의 두 가지만 배우자. 네. 학교 내신 문제에서 학교에서 있지 세 번째 정의를 지금은 안 배우거든. 네. 근데 혹시 알려주는 학교가 있어. 음. 알려주면은 선생님도 이거를 설명할 건데 굳이 안 배우는 거 알아가지고 복잡해질 필요 없으니까 네. 우선은 두 가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산과 염계 정의 중에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용액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물에 녹아서라는 뜻이야.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물질이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똑같아.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는 물질, 이거를 우리는 염기라고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우리 브랜스테드의 산염기가 있어요. 또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수용액에서 적용을 안 하고 더 넓은 개념이야. 어떤 경우냐면 양성자가 결국은 뭐냐면 H 플러스가 양성자예요. 수소는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 있죠? 네. 근데 그 중에 전자를 잃었으면 양성자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로리 브랜스테드에 사는 양성자를 제공하는 물질. 이거를 양성자 주계라고도 부른다. 양성자 주계. 주는 놈이란 뜻이야. 음. 그런데 로리 브랜스테드의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 그래서 이거를 양성자 받게라고 불러요. 받게. 자, 이렇게 해서 산과 염기의 정의 두 가지가 우리가 요즘에는 두 가지 배웠거든. 근데 이 네. 두 가지 중에 우선 첫 번째 우리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를 자세히 한번 또 배워보자. 조금 더. 자, 산이라고 하는 놈은 있지? 이름 중에 무슨 산으로 불러요. 음. 자, 무슨 산으로 부르는 물질은 모두 아레니우스의 산이 될 수 있어. 그게 네. 뭐가 있니? 염산, 엄청. 질산, 황산 이렇게 무슨 산으로 끝나잖아. 네. 아세트산, 그 다음에 또 시트르산, 개미산 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산이라고 부르는 게. 음. 자, 그중에 얘 봐봐. HClAQ 요 놈은 H 플러스
AQ Cl-AQ. 여기 봐. 요게 나왔지? 수용액 속에. 네. 그러면 무엇이 아레니우스의 산이 되는 거야? HCl. 음, 염산이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낸 거니까. 네.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는 있지?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이름에 수산화가 붙어야 돼. 뭐뭐뭐로 부른다야. 부르는 물질이 있어. 자, 그 중에 뭐가 있니? 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이거 봐. 수산화가 공통으로 붙잖아. 네. 그래. 요런 거를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불러. 그래서 NaOH AQ는 Na 플러스 AQ하고 OH 마이너스 AQ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요 OH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그래서 네. 수산화 나트륨은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부르. 근데 이제 로우리 브랜스테드의 산과 염기를 따지면은 잘 봐. 네. HCl을 H2O에 넣었더니 H3O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변했다고. 그럼 잘 봐봐. 요 놈은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주었죠. 네. 누구한테 줬어? H2한테 실, 줬잖아. 얘는 네.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받았잖아. 네. 그러면 얘는 산으로 작용한 거고 얘는 염기로 작용한 거잖아. 받았으니까. 음, 근데 우리가 봐봐. 물은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야. 네. 그래, 물은 중성이라고 하지. 누가 물을 산이라고 하고 염기라고 해. 네. 그런데 이 반응식에는 분명히 H 플러스를 받은 물질, 그래서 로리 브랜스테드의 염기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역반응을 봐봐.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는 거, 거꾸로. 그러면 Cl-는 H3O 플러스로부터 H 플러스를 받아야 HCl이 되지. 네. 그러면 받는 물질이니까 얘는 여기에선 염기고 얘가 산이죠. 네. 그렇게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과 염기를 따질 때는 이렇게 가역 반응에서 따지게 돼. 음, 그러면 또 보자. NH3 자, 요놈을 H2O 그렇게 했더니 자, 요런 반응이 나왔네. 자, 여기 OH 마이너스 이온이 나왔다. 그치? 네. 그러면 여기에 아레니우스의 염기 보이냐? 아레니우스의 염기 보여 안 보여? 왜요? 누구야?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가 네? 아레니우스의 염기야? 야, 왼쪽에 봐봐.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이름 중에 수산화 아, 뭐뭐뭐로 부르는 물질이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수산화로 부르는 물질이 있어 여기에? 없죠. 네. 여기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없어. 안 보여. 근데 여기 봐봐. 암모니아는 H 플러스를 물로부터 받았지. 네. 받았으니까 얘는 로리 브랜스테드 염기지. 음, 그리고 요 물이 OH 마이너스가 되면서 H 플러스를 준 거야. 그러면 여기선 산이죠. 음, 제공했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보면 얘는 이제 산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 네. 그리고 얘가 염기로 작용하는 거지. 자, 이 두 반응에서 위 두 반응에서 H2O를 봐봐. 위에서는 염기, 밑에서는 산으로 작용했죠.
네. 이런 물질을 두 반응에서 따지는 거야.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자, 이 중에 한 반응이 없으면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두 네. 반응에서 한 번은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른다. 됐니? 네. 네. 자, 그 다음 301페이지에 보면은 자, 산의 일반적 성질, 염기의 일반적 성질까지 쭉 나와 있거든. 네. 302쪽에 물의 자동 이온화 전까지 거기는 그냥 읽어보면 돼. 통합과학에서 이미 음. 배운 내용이야.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산과 염기의 성질은 그냥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줬고 아마 시험 문제에서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굳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학교에서 언급을 하면 알려주고 네. 수능 문제나 이런 데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네. 통합과학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음.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물의 자동 이온화까지만 배울 거예요. 네. 자, 물의 자동 이온화. 자, 첫 번째 물의 자동 이온화의 뜻이 뭐냐? 자동 이온화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극히 적은 양의 H2O 분자끼리. 자, 극히 적은 양이야. 엄청나게 적은 양인데 이 H2O 분자끼리 H 플러스 이온을 주고 받는 반응이 생겨요. 네. 이거를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불러.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2OL, H2OL이 H3O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는 반응을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물은 여기에서도 하나는 산이면 하나는 염기죠. 이렇게 되면은 요건 염기로 작용한 거고 요게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은 요게 산으로 작용한 거야. 그러니까 물 자체가 산염기로 작용을 해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온을 만든 반응이 나와. 음. 자, 요거를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데 자, 물에 여기에서 첫 번째 요걸 배워야 돼. 물의 이온화 상수 또는 이온곱 상수라고 해서 KA라고 표현을 하거든. KW, KW. 자, 요거는 자, 어느 때 따지는 거냐면 지금 위에 쌍화살표죠. 네. 어, 평형 상태에서야. 자, 평형 상태에서는 자, H3O 플러스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 일정하게 유지돼야죠. 네. 그게 평형이잖아. 네. 그걸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물의 이 자동 이온화 상태는 평형 상태예요. 음. 자, 그랬을 때 두 이온 농도는 이 몰농도예요. 몰농도. 일단은서 우리 몰농도 배웠잖아. 네. 농도 곱을 이온화 상수 또는 이온 곱 상수라고 불러요. KW라 부른다. 자, 상수라 부른다 그랬죠. 상수. 네. 상수라고. 그래서
자, 우리는 요 이온곱 상수, 이온화 상수를 KW는 몰롱도는 대괄호로 표시하는 거예요.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곱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걸 이온화 상수,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데 무조건 여기에서는 물이니까 자,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같아야지. 네. 왜 같아야 되는지 알아? 여기 봐봐. 위에서. 얘 하나 생기면 얘도 하나 생기죠? 네. 1대1로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네. 자, 그런데 이제 숫자를 외워야 돼. 그게 뭐냐면 이걸 외워야 돼. 이거 근데 문제마다 다 주어진다. 네. 25도씨에서 KW는 10의 마이너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25도에서는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 요게 네. H3O 플러스하고 OH 아, 마이너스 곱이니까 네. 그래서 무조건 25도에서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물에서는 무조건 25도면 음,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해. 여기서 그런 말은 여기 안 써 있는데 5번이 중요해. 5번 액성에 관계없이 액성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산성이든 중성이든 염기성이든 이란 얘기죠. 네. 온도가 25도씨이면 무조건 KW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알겠니? 네. 자, 액성에 관계없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수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따지느냐. 자, 수용액의 액성은 첫 번째 산성일 때는 있지. 누가 더 수용액 속에 많아야 돼? H3O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더 많아야죠. 네. 근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면. 네. 곱한 거는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네. 이게 산성일 때야. 그 다음에 중성에서는 H3O 플러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이게 OH 마이너스의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어야 돼요. 음, 근데 세 번째 염기성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H3O 플러스보다 자, OH 마이너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더 커야 되겠지. 네. 이럴 때를 염기성이라고 불러.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pH라는 거 들어본 적 있지? 네. 그게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부르거든. 음, 자, 세 번째. 수소 이온 농도 지수 pH와 수산화 이온 이것도 한번 배워보자. 이온 농도 지수 pOH. 자, 저기서 우리가 함수를 하나 배울 거예요. P라는 게 무슨 함수냐? P. P 해가지고 동그라미가 옆에 있다고 보자. 자, 그러면 있지. P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의 기호냐면 마이너스 로그 함수예요. 음, 마이너스 로그 동그라미야. 네.
자, 마이너스 로그 값이라고 하면, 자, 이제 잘 봐. 25도씨에서, 자, 우리가 PKW를 한번 계산해 보자. 자, 25도에서는 PKW는 무조건 얼마라 그랬어요? 10의 마이너스 14라 그랬죠? 네. 그러면 무조건 PKW는 얼마여야 돼? 14. 14가 나와야지. 네. 근데 요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4승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니?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네. 요거 되잖아. 그러면 요거를, 자, 마이너스 로그는, 자, 로그의 곱은 뭘로 표현되죠? 합으로. 빼기가 되지, 빼기. 아, 더하기. 네. 로그의 곱은 더하기고, 로그의 나누기가 빼기잖아. 빼기. 네.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니? 네. 그래, 요거를 pH라고 부르고 요걸 POH라고 부르는 거야. 음. 자, 그럼 잘 봐봐. 문제에선 용액의 액성 관계없이 무조건 25도만 같으면 네. pH하고 POH를 더한 것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14. 14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용액의 액성과 pH 관계를 한번 따져봐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네 번째, 용액의 액성과 pH, POH. 자, 첫 번째, 산성이면은, 자, pH하고 POH하고 7하고 어떤 관계 있을까? 여러분 pH가 더 관계가 있겠지. 네. 왜냐면 pH가 작다는 뜻은 H3O 플러스 농도가 크다는 얘기지? 네.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두 번째 중성은 pH도 7이고 POH도 7이다. 그치? 네. 염기성은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해야 돼? pH는 7보다 크죠? 그리고 네. 그리고 POH가 7보다 작아야 되겠지. 두 개 곱이 무조건 14가 나와야 되니까. 네. 이렇게 pH와 POH를 우리는 산염기 중성까지 따질 수 있게 되죠. 네. 요거야. 네. 이해됐나? 네. 자,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선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